독일어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가장 거슬리게 하는 것이 뭘까요?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명사에 남성, 여성, 그리고 중성까지 세 가지 성이 있다는 것일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 성들이 각자 격변화를 하죠. 1격, 2격, 3격, 4격이라고 부르는 이런 격변화는 차라리 공부를 하다 보면 뭐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기라도 하는데, 명사의 성별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독일어 원어민한테 물어봐도 명쾌한 설명을 들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저는 스페인어를 할 줄 아는 상태에서 독일어를 배우기 시작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스페인어랑 엮어서 뭐 기억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 두 언어 간 성이 안 맞는 경우도 너무 많아서 그냥 포기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규칙이 보이는 것도 있어요. 할아버지, 아빠, 남자 형제, 남자 사람 이런 것들은 남성 명사죠. Der Großvater, der Opa, der Vater, der Papa, der Bruder, der Mann. 그리고 할머니, 엄마, 여자 형제, 여자 사람 이런 것들은 여성 명사고요. Die Groß, die Oma, die Mutter, die Mama, die Schwester, die Frau. 하지만 남성 명사인 강아지, der Hund 또는 여성 명사인 고양이, die Katze. 얘네들이 중성화 수술을 한다고 해서 das Hund, das Katze가 되지는 않죠. 아마 독일어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기본 단어를 몇 개씩 배우기 시작할 때 공통적으로 생기는 의문이 있을 거예요. 바로 소년과 소녀라는 단어를 배울 때입니다. 소년은 der Junge, 젊다는 뜻의 jung이라는 형용사가 명사가 된 것이죠. 그래서 뭐 사실상 젊은 사람이라는 뜻인데, 유럽 쪽 언어는 워낙 디폴트가 남자 사람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젊은 남자 사람, 그러니까 소년을 뜻하게 되었죠. 소년은 그런 거죠. Das Mädchen. 일단 융해보다 발음도 힘든데 한술 더 떠서 여자 사람인데 das래요. 그래서 오늘은 이 단어가 das인 이유, 중성인 이유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선 Diminutiv 또는 Verkleinerungsform이라는 문법적 개념을 설명을 해야 합니다. Diminutive를 사용하는 경우는 이름에서부터 보이시다시피 첫 번째, 크기가 작음, 두 번째, 나이가 어린, 그리고 세 번째는 애정을 담아서 내가 부르는 애칭, 아니면 내 눈에 귀엽거나 작은 것, 또는 마지막으로 개념적으로 내가 작게 만들고자 하는 것, 이런 경우에 쓰는 것이 바로 diminutive입니다. 명사 뒤에 보통 hen 또는 line을 붙이고, 이거는 뭐 지역마다 사람마다 뒤에 뭐를 붙이는지는 형태가 다양해진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헨젤과 그레텔이라는 동화 있죠. 거기에서 헨젤 역시 한스의 애칭이고 그레텔 역시 그레타의 애칭입니다. 한스와 그레타, 굉장히 독일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이름이죠. 주변에서 보면 한스의 애칭은 보통 한지라고 부르더라고요. 또 하나 있는데, 제가 살고 있는 바이에른에서는 이 디미누티브로 ERL을 붙입니다. 예시를 보면은 Schloss, 성이죠. 작은 Schloss는 Schlüssel이 되고, 그리고 작은 Stube, 술도 팔고 먹을 것도 팔고 이런 가게인데는 Stüber이 됩니다. Haus, 집이죠. 작은 house는 일반적으로는 das Häuschen이 되는데, 제가 사는 바이에른에서는 das Häus라고 많이 부르죠. 하지만 보통 일반 표준 독일어에서는 hen을 가장 많이 쓸 거예요. 대표적으로 das Brot의 디미누티브로 das Brötchen을 쓰죠. 그렇다면서요. 저희 동네에서는 Semmel이라고 부릅니다. 또 12월에 1일부터 24일까지 문 하나씩 여는 이 아드벤트 칼렌더 있잖아요. 그 달력의 문은 die Tür가 아니라 das Türchen이라고 부르죠. 왜냐면 die Tür는 문을 열고 내가 들어갈 정도로 커야 되는 건데, 거기에 있는 das Türchen은 정말 작은 문이니까. 그리고 동물의 경우에 실제로 그 동물이 아기일 때 쓰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die Katze, das Kätzchen, der Hund, das Hündchen, der Hahn, das Hähnchen이 됩니다.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hien이 붙으면서 모음에는 umlaut가 붙지요. 100%라고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디미누티브의 기본형은 강세가 붙는 모음에 umlaut가 붙습니다. 커플을 뜻하는 das Paar 같은 경우에는 구어체에서 das Pärchen이라고 말하는 걸 정말 더 자주 듣게 되는데요. 아마도 3번의 이유겠죠?
그리고 부모 자식 간 또는 연인 간에 자주 쓰는 애칭인 der Engel 역시 das Engelchen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에 umlaut가 안 들어간 이유는 에는 umlaut가 없으니까요. 회사에서는 정말 자주 쓸 때가 ein Problemchen입니다. 그 문제가 실제로 작은지보다도 별로 안 중요하다는 뉘앙스. 내가 이걸 개념적으로 작게 만들고 싶어. 이거 정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는 문제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여기에 왜 Problemchen에서 problem이 되지 않았냐? 왜 umlaut가 붙지 않았냐 하면은 das Problem에서 강세는 에 오고 에는 umlaut 버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에 먹는 쿠키를 뜻하는 Plätzchen 역시 달콤한 빵을 뜻하는 der Platz의 diminutive이고요. 그리고 동화를 말하는 das Märchen 역시 전설, 우화, 뭐 이야기, 소식 뭐 이런 거를 뜻하는 die Mär의 diminutive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뭐 Plätzchen이든 Märchen이든 이 자체로 독립적인 단어가 되었죠. 라인 같은 경우는 희한만큼 자주 보이지는 않는데 되게 옛날 책이나 옛날 노래를 보면은 자주 나오거든요. 이걸 제가 아는 이유는 제가 독일에서 동사무소 노래교실을 다니고 있는데 거기서 저희는 뭐 19세기, 20년대, 30년대, 50년대 이런 노래를 많이 불러요. 거기 노래 가사 보면은 라인 정말 많이 나옵니다. 뭐 제가 노래 가사를 가져오기보다는 동화를 가져오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예시를 들어보면은 그림 형제 동화 제목만 몇 개 봐도 Der Wolf und die 7 jungen Geißlein. 늑대와 7마리 아기 염소. Die 3 Männlein im Wald. 숲속의 새 난쟁이. Das Eselein. 당나귀 왕자. Das Hirtenbüblein. 양치기 소년. bübe는 바이에른에서도 이런 소년을 뜻하는데 다른 동네는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ein Äuglein, zwei Äuglein und drei Äuglein. 외눈박이, 두눈박이, 새눈박이. 이 외에도 여러 동화 제목에서 라인을 사용한 디미누티브를 볼 수 있어요. 유명한 것으로는 Schneewittchen, 백설공주의 명대사 Spiegelein, Spiegelein an der Wand. 거울아, 거울아 라고 할 때 이 거울을 Spiegelein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백설공주 이름 역시 Schneewittchen, 디미누티브죠. Schnee, 백, Weiß, 설. 그 다음에 헨을 붙여서 Schneewittchen이 된 거예요. 요즘 대화에서 쓰지는 않지만 Fräulein이라는 단어를 접하실 수도 있는데 Frau의 작은 버전, 아가씨 정도의 뜻이 되는 것 같죠. 예전에는 이게 미혼 여성을 뜻하는 단어였어요. 왜냐하면 Frau라고 하면은 결혼한 여성만을 가리키는 단어였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성차별적인 단어라는 이유로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한 60년대부터 안 쓰기 시작했다고 하고요. 독일에서는 71년 2월 16일에 모든 관공서에서 프로일라인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어요. 그러니까 올해로 금지된 지 50년째인 거예요. 우리가 미스라는 단어를 더 이상 안 쓰는 것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다만 옛날 책에서는 발견할 수도 있고요. 옛날 노래 제목에서 발견을 할 수도 있고 뮌헨에는 프로일라인이라는 이름의 카페가 있기도 해요. 또 여기서 이미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디미누티브 명사는 항상 중성입니다. 라고 저는 독일 친구가 말을 해줬어요. 근데 저는 또 이걸 더블 체크를 해봤죠. 더블 체크를 해봤더니 In der deutschen Standsprache sind Diminutive stets sächlich 라고 써있더군요. 네, sächlich는 neutral, 중성이라는 뜻입니다. 늦었지만 드디어 본론입니다. 그래서 소녀를 뜻하는 Mädchen은 왜 중성인가? 이제 아시겠죠? 헨으로 끝나는 디미누티브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단어의 디미누티브냐라고 하면은 매들 또는 magd인데요. 매들 일상생활에서 정말 많이 쓰죠. 그런데 그럼 매들은 die 매들이야? 아니거든요. 매들 역시 das 매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초에 여자 사람을 뜻한 단어는 die Magd가 있었고 이 단어의 디미누티브가 das Mädchen에서 지금의 Mädchen이 되었다. 그래서 Mädchen은 das, 중성인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diminutive의 반대 개념인 augmentative라는 문법적인 개념도 있기는 해요. 더 큰 거를 뜻할 때 붙이는 것인데요. 스페인어에서는 꽤 종종 쓰거든요. 근데 독일에서는 많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찾은 걸로는 보통 문이 Tür,
작은 문이 Türchen이었죠. 그리고 보통 문보다 큰 문은 Tor, 뭐 이런 느낌입니다. 여기서 Tor가 augmentative가 되는 거죠. 되게 많이 떠들었네.